네,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고요. 어떤 명사를 이제 대신 받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받아서 중복을 이제 피하자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복될 때 하나를 생략해주는 원칙이에요. 자, 이제 말로서만 설명드리면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로 예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The man, 그 남자가 is my uncle.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남자는 나의 삼촌입니다. 네. 근데 그는 live, 살아요. 사는데 뭐 말을 막 만들어 볼까요? 뭐 옆집에 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남자는 나의 삼촌입니다. 라는 문장과 그는 옆집에 살아요. 라는 걸 보면 이걸 우리가 꼭 두 마디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우리 삼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영어는 뻑하면 이제 줄이거나 생략하는 걸 좋아하는 언어죠. 네. 그죠? 그래서 공통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내 삼촌인 그 남자와 옆집에 살고 있는 그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온 걸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해주죠. 그죠? 이왕이면 이제 대명사를 생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명사를 선행사로 해서 관계사를 쓰지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그 남자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 옆집에 사는 남자예요. 일단 한 칸 띄워 놓으시고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우리 엉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단순히 얘만 생략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기에는 뭔가 이렇게 연결해줬다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표시가 없어서 그 남자가 누구냐 하고 설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이렇게 달아줘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필기하셔도 되겠습니다. The man, 그 남자. 근데 그 남자가 who, 누구냐면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요렇게 연결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로서 이렇게 관계의 대명사를 썼고요. 여기에 있는 the man과 he가 동일 인물이니까 이 안에 이제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려두고 얘를 삭제하고요. 얘를 살려두고 얘를 여기다 끼워 넣으면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갈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 엉클인 그는 내 삼촌인 그는 옆집에 사신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관계 대명사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이제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네. 이렇게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관계사 앞에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 우리가 배울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who만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요런 연습이라든가 who가 아닌 다른 관계사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예문 연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boy, 저 남자애가 likes you, 저 남자애가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과 그런데 그가 지금 is talking with his friend,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애와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그가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근데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설명을. 자, he를 생략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제 who를 써줬습니다. who를 써줬고, 자, 그 소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 친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남자애가, likes you, 너를 좋아해. 자, 요렇게 문장을 합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동일 대상을 생략을 하고요. 관계사 who를 써서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boy 하고요. who라고 해도 되지만 요거 관계사를 that으로 써도 돼요. that으로. with 좀 생략할게요. 위함. who 대신에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가볼까요? the boy 하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면은 생략한 이 대상이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도 보면 생략한 이 대상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만약에 목적어를 생략한다면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예요. 네, 그거는 추후에 배우고, 네, 주어를 생략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것이 who가 되었건 아니면 that이 되었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고 요렇게 ing나 뭐 과거 분사 pp라 그러죠. 요런 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뒤에 이렇게 ing의 형태가 나올 때 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도 있다? 네, 생략도 가능합니다. The boy talking with his friend likes you.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이제 두 개 배웠습니다. who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 동시에 이렇게 ing가 나온다. who is나 that is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타내는 대상이 이제 사람일 때를 이렇게 예문으로 연습했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he bag, 그 가방이 very 뭐라고 할까요? 쉬운 예문으로 갑시다. 이 가방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듭니다. The bag is very good 했습니다. 이거요. 자, it is 이주로 하지 말고 it has 뭐 beautiful color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쁜 색깔들이 있어. 가방 색깔이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괜찮아 보이는 그 가방과 the bag is very good. 네, the bag과 예쁜 색깔들을 갖고 있는 그 가방. 그것은 동일한 대상이겠죠. 네, 그러면 네, 뒤에 있는 동일한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the bag 하고 자, 예쁜 색깔들을 갖고 있는 그 가방은 매우 괜찮다. is very good.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를 생략하고 문장을 연결했다는 의미에서 관계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일 때는 이제 who나 that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거 the bag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그냥 who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일 때는 위치를 써야 되고 위치. 자, 이렇게 위치를 써야 되고요. 편의상 알아보시기 쉽게 관계사절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사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영어에서 동물은 물건 취급을 합니다. 물건 취급.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에는 위치로 받으셔야 됩니다. 위치로. 이해가셨죠? 네, 위치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이때도 위치 대신에 that은 가능해요. that이 그러니까 상당히 쓰임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that,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즉 물건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나 that.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런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영어에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특징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뭐 더 보이가 돼도 좋아한다고, 뭐 우리들이 너를 좋아해도 그냥 좋아한다고. 그죠? 우리 아빠가 너를 좋아해 해도 그냥 좋아한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네, 이게 단수냐, 복수냐, 3인칭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죠. 3인칭 단수잖아요. 더 보이가. 네, 그러면 like가 아니라 likes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죠? 이거 은근히 우리 시험에서요, S 싹 빼놓고는 틀린 것은 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엄연히 주어는 더 백입니다. 더 백. 더 백이라서 단수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have가 아니라 해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쁜 색깔을 갖고 있는 것도 3인칭 단수고요. very good한 것도 3인칭 단수라서 이게 전부 다 단수 취급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정신없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beautiful, color, 즈란 말이지. 즈. 바로 앞에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네, 이 주체는 colors가 아니라 네, 더 백이에요. 그죠? 이런 뭐 단복수라든가 뭐 과거, 현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말씀드려야 될 게 또 한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영작 연습을 하면서 설명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여기 한글로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소녀는 나의 남동생이다. 라는 문장과, 네, 그는 키가 크고 착하다. 네, 됐죠? 자, 여러분. 자, 요것을 요 문장 하나 먼저 영작을 하시고 그걸 다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번 합쳐보세요. 시작.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 소녀는 나의 남동생이에요. The boy is my brother입니다. 그죠? 뭐 little brother 해도 상관없겠죠? 네. 그는 he is tall, 키가 크고 착하다를 뭐 kind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tall and kind입니다. 자, 그러면 네, 내 남동생인 the boy와 키가 크고 착한 he가 이제 동일 인물이겠죠. 그죠? 됐죠? 자, 관계사를 합쳐보겠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자, who, 누구냐인데 that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누구냐면 키가 크고 착한 그 소녀는 is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사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물. 네. 자, 볼까요? The book, 그 책은 네, is difficult. 그 책은 어려운 책이야.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it is in my bag.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쿠, 선생님 실수했네요.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거 영작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이렇게 써버렸네. 네, 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관계대명사로 한번 합쳐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어려운 그 책과 내 가방 안에 있는 그것은 이제 동일한 대상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책은 하고 관계대명사를 쓸 텐데, 자, 이제는 더 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니까 위치 어떤 것이냐면, 또는 뭐 여기저기 다 쓰이는 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in my bag, 내 가방 안에 있는 그 책은 i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략에 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생략. 역시 영어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바꾸는 그 작업,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녀는 나의 뭐 학생이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학생이다. 자,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를 영어로 한번 바꾸시고 관계 대명사로 한번 합쳐보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녀는 the girl is my student입니다. student이고요. 자, 그런데 그녀는 근데 she is studying 공부를 하고 있어요. studying English now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장을 한번 합쳐볼게요. 나의 학생인 그 소녀와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녀가 이제 동일 인물이겠죠. 자, 그러면 the gir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who 하고 뭐도 된다고요? that도 됩니다. that is studying English 나오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저 여자애는 is my student 나의 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뒤에 요렇게 이제 ing가 오게 되면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분사라고 하죠. 물론 뭐 ing를 현재 분사 이 뒤의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분사가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 요거 생략이 가능하다. 요 부분. 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얘만 딸랑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비동사와 함께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girl studying English now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님이 한마디로 한글을 주어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괄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네. 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그 고양이들은 매우 귀엽다. 이죠? 자, 이제 한 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할만합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막 다르죠, 그죠? 우리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의 어순은 다르죠. 그 소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나의 학생이다. 이게 어순이 달라서 영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거실에서 놀고 있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고양이들이 주어인 거예요. 그죠? 그 고양이, 얘네가 먼저 나와야 해요. 그래서 the cat, 그 고양이들은, 그 고양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cat니까 동물이죠? 그러니까 which나 that을 써야 하고, 고양이들이라고 있습니다. is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re. 오케이? 네. 고양이들은, 네, playing, 놀고 있죠? playing.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거실은 영어로 living room이겠네요. 좀 길어졌어요. 거실에서 놀고 있는 그 고양이들은 are very cut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라서 which나 that을 썼다라는 요 사실. 그죠? 요거 하고요. 고양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요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요런 거 슬쩍 is라고 써버리면 우리가 이제 문장도 길어진 데다가 시험 때 막 긴장하고 이러면 이게 단복수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와중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이기도 하고 뒤에 분사가 왔습니다. 그죠? 분사가 왔어요. 자, 따라서 이럴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단복수주의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 영작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면요. 이 관계 대명사 있죠, 그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이 절, 그죠? 여기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엄밀히 말해 주어는 아니지만 주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절을 쉽게 생각해서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있는 절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고 모든 관계 대명사 절은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명사.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 앞에 있는 이 명사들
이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해요. 선행사. 물론 뭐 관계대명사 앞에 있다고 무조건 다 선행사는 아닙니다. 내용상 수식을 받아야 돼요. 수식. 그래서 거실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들은 하고 내용상 수식을 받죠. 그것을 우린 선행사라 하고,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네를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격 관계 대명사를 배웠는데요. 주어의 역할을 대신해서 삭제하고 who를 쓴다. 대수로 써도 되는데 사물일 때는 which를 쓴다. 이런 것들. 두 문장을 합치는 방법과 주격 플러스 비동사 뒤에 분사가 올 때는 생략을 하며, 네.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이 절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므로 형용사절이라 부른다.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좀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